자, 개인 중심 지도 방법을 위한 목표를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자,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떻게 보면은 이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왜 집단으로도 할 수 있는데 개별 중심으로 청소년 지도를 할지, 특별히 그러한 저기 대상자들에게 개별 중심, 네, 적절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청소년 개별, 자신의 이런 감정이라든지 또는 자극, 그다음 통제 기술의 개선이 필요할 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럴듯한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개별적으로 청소년기에 도달해야 할 발달 과제, 목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자아존중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개별 중심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그 다음에 네, 이때부터는 영유아랑 다르게 청소년들의 가장 큰 특징, 가족 중심보다는 네, 또래 관계,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있는 시간보다 네, 학교나 이 또래들과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개인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의 목표 두 번째는 자아존중감과 또래 사이의 관계 능력, 그러니까 또래 관계 능력 개발을 위해서 네,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되어 있나요? 교수님 혼자 수업하는 것 같아서 대답 좀 해주지. 마이크 중간. 조직과 집단 사이의 질서 유지 능력 개발 필요. 네, 맞습니다. 왜 개인 중심인데 조직과 집단 사이의 질서 유지 능력이 필요한가? 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학교 집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이제 사회성 부분에서, 네, 이런 관계 개선이 안 된다든지, 뭐, 물론 이런 애들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라는 조직, 또는 뭔가 동아리, 아니면 어떤 집단, 청소년 집단, 또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뭔가 네, 이들에게 관계 속에서 필요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이런 능력들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런 인지 과정을 통해서 네, 자신의 행동이 즉각 적절하게 반응을 하며 그 다음에 청소년 스스로가 뭔가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뭐 또래 회복 능력,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통제 기술 이러한 네, 태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자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네, 전반적인 네, 청소년 개인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의 네, 일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개인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자, 첫 번째가 도제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제는 어떤 맥락이에요? 예전에 이제 과거에 굉장히 뭐 어떤 한 기술의 유명한 뭐 전문가, 이 사람들이 수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개별을 컨택해서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하는 거. 그래서 뭐 영화나 뭐 드라마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이런 지도 방법이. 자, 어쨌든 그러니까 도제 제도는 주로 이제 기술 습득과 관련된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경험 있는 숙련자로부터 개별적인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전수받는 형태, 습득하는 형태를 우리는 도제 제도라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개인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 특별한 어떠한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 한다면 1대1 매칭해서 도제 제도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 중심 지도 방법으로는 CAI입니다. 자, 이것은 최근에 이제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좀 뜨고 있는 네, 개인 방법인데요. 자기 주도적 학습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런 거의 일환으로 그 CAI는 컴퓨터를 활용한 보조 학습의 의미로도 활용됩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개인이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네, 필요한 어떠한 뭐 지식, 기술 이런 부분들을 컴퓨터를 활용해서 배워나가는 방법. 그래서 이것은 이 CAI는
개인 중심 이제 학습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된 컴퓨터와 본인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뭐 영상이든 네, 관련된 수업 자료가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어떤 것들이 있지 한번 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관련 협회 그다음에 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지금 이 CAI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청소년 지도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왜?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 이 청소년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네, 컨택하거나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개인 상담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니 어떤 부분에 어떠한 기술, 지식 또는 어떠한 상담이 필요한 학습자가 성인 학습자 그러니까 뭐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장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 학습 자료를 활용해서 현장 체험을 하는 실천적 학습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때요? 현장 학습. 응? 지금 현재 그 청소년 네, 센터에서도 안타깝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비대면이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 학습 프로그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용하지 못하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장 학습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서 그때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 학습 프로그램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체험, 직접 경험을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네, 여러분들이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자, 그다음에 개인 과제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개인에게 뭔가 과제를 주어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좀 뭔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적용할 수 있고 그 청소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특정한 과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네, 이 과제 목표를 이 개별 청소년이 실천에 옮겼는지를 네,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또 좀 더 심화된 과제나 네, 단계별로 이 과제 학습이 주어지면서 실행하는 방법. 뭐 때에 따라서는 이것 또한 청소년 개별에게 필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턴십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인턴십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런 도제 제도, 도제 중심 학습과 좀 유사한 형태이긴 한데 인턴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뭐 동아리, 뭐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뭐 이런 활동 프로그램, 조직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특히나 뭐 진로 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인턴십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 청소년 이제 개별 자신이 희망하거나 또는 자기 적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이제 미리 애들이 선정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다 또는 진로 학습이다 했었을 때 직접 인턴십 해서 그 직업 현장에 가서 또는 그들의 전문가를 만나서 인턴십 방법으로 네,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해서 대부분 인턴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역 중에서도 진로 체험, 진로 학습, 진로 지도 이쪽 부분과 좀 더 많이 적용해서 네,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청소년이 나는 이제 유튜버가 되고 싶다 한다면은 실제로 인턴십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게 활동할 수 있는 네, 전문가, 그쵸? 이 누군가를 섭외해서 실제로 네, 인턴십 적용해서 그 유튜버가 뭐 어떻게 프로그램 만들고 네, 어떻게 유튜버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했었을 때의 만족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네, 장단점이 있는가를 실제로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개인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 유형들이 있는데요. 자, 어떤 방법이 더 좋다, 안 좋다 말할 수 없고요. 각각이 가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청소년 대상,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 유형을 선정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집단 중심 지도 방법 상호작용 형태가 있습니다. 자, 앞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들 청소년이 개별이라면 이제 두 번째 그 상호작용 형태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 학생이 이제 집단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좋은가 아니면 앞에서 배우셨던 개별로 접근하는 게 좋은가는 또 네,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또는 청소년이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집단 중심 이 지도 방법 상호작용 형태는 총 모두 몇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나요?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나요? PPT 보이시죠? 6가지. 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도자 중심 지도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그 지도자가 중심이 돼서 쭉 리더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강의, 토론 기법입니다. 적절하게 네, 이 대상에게 필요한 그 방법을 뭐 PPT나 영상 자료나 해서 강의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어야 되겠다. 뭔가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토론 기법도 같이 적용하는 방법. 흔히들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실천 학습 기법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네, 현장 학습이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컨택을 했다면 이것은 뭐 예를 들어 어떤 곳에 견학 간다 했었을 때 관심 있는 이제 청소년들 대상에 집단이 함께 견학을 가서 이제 실천적인 학습을 하는 거. 체험학습 뭐 이런 거와 같은 용어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독립계획적인 실천학습 중심입니다. 이것은 앞에는 청소년 지도사가 뭔가 관련된 주제, 관련된 현장학습 세팅을 한다면 네 번째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좀 약간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대 독립적으로 아이들이 선택해서 자신이 뭔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계획에 따라서 실천학습을 하는 거. 최근에는 4번이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 만족도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걔네들이 원해서 걔네들의 계획하에서 실천학습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집단 과업 중심이에요. 뭔가 과제나 과제 목표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단이 함께 뭔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네, 독립, 네, 과업적 특성 등을 고려한 지도 방법. 그래서 여섯 번째는 청소년 개별이 자신이 원하는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설정해서 네,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끼리 모아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 이것 또한 어떤 내용으로 내가 할 것인가, 주제, 그 다음에 이게 뭐 진로지도인지 아니면은 이제 봉사활동인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형태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호작용의 이런 형태별 청소년 지도 방법이 현재까지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더 장점이 많다, 우수하다,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금 이제 2년차 비대면 수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집단으로 뭔가 비대면 그쵸? 이러한 줌을 통한 이런 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시대에 맞는 네, 이런 집단 중심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호작용 형태별 청소년 지도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교수 전략을 좀 더 광범위하게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조금 적절하게 좀 더 유익한 방법, 얘들에게 좀 더 만족도,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 전략을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복합적으로 지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해서 똑같은 문제를 의뢰했다 하더라도 이 청소년 개별 특성에 맞게끔 네, 한 가지 지도 방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네, 복합적으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청소년들은 이제 지도 능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세팅했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만족도 그쵸? 흥미도 그다음에 얘들이 뭔가 네, 얻어갈 것들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활동이 진행될 때마다 충분히 청소년들이 이런 요구도를 조사를 하고 만족도를 체크를 해가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도 방법들의 형태는. 자, 그다음 이제 개인 학습의 유효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개별적인 거에는 특별히 집단 중심 지도 방법보다는 조금 더 청소년 이의 개별 아이 자체가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인가, 이 개별 청소년이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에 맞게끔 범위를 설정하고요. 수준, 진도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싶다는 것은 뭐 그러니까 개인 중심이다, 집단 중심이다를 떠나서 청소년, 학습자에게 맞춰서 적절한 지도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실제로 이제 집단 지도 방법의 실제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기본적인 형태는요. 일단 3명 정도에서 15명. 그쵸? 굉장히 폭이 넓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 인원들을 모으시면 되고요. 가장 조금 더 프로그램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인원이 한 6명에서 8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토론 기법, 의사소통 기법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집단 중심으로 우리가 지도를 할 때는 집단 내에서의 의사소통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의사소통 구조가 좀 지도력, 그다음에 집단의 만족도,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효율성 이 4가지 조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의사소통 구조를 세팅을 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고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4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력, 그 다음에 집단의 만족도, 그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문제 해결력이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너무 장시간이 필요해, 효율성이 떨어져 하면 좋지 못하죠. 해서 효율성, 이 4가지를 잘 체크를 하셔서 의사소통 구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많은 인원을 했었을 때 이 4가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 인원수를 줄여야지만 이 4가지를 높일 수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집단의 문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런 집단 크기라든지 인원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째,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유형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 이건 뭐예요? 관심 있는 주제를 던지면 어떠한 생각이 있든 이 청소년 집단의 아이들의 생각들을 무조건 다 들어서 이렇게 보따리에 모으는 거. 브레인스토밍 기법. 자, 이것은 약간 좀 오픈 마인드의 형태로 청소년들의 많은 생각,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이성교제를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청소년들끼리 모아서 많은 얘기를 했었을 때, 뭐 이성교제를 했었을 때 장단점. 그러니까 뭐 청소년 지도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 현재 지금 가진 청소년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청소년 지도사가 끌고 가지 않아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은 된다라고 보는 방법.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에서의 그 핵심적인 이제 부분은 뭐냐면, 어떠한 생각도 뭐 아이디어 질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는 방법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생각이 안 나왔었을 때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왔던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해서 또다시 거기에서 브레인스토밍 확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필름 66 이런 방법도 있고요. 3번째, 역할 연기. 자, 이거는 이제 그 롤플레이 같은 경우 해서 이제 뭔가 뭐 문제에 부딪혔었을 때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은 자녀와 부모가 뭔가 소통이 안 된다 했었을 때 어떤 청소년이 A 청소년이 직접 부모 역할을 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직면한 친구가 뭐 다른 친구를 이제 선정을 해서 입장을 바꿔서 이제 롤플레이 한번 해보는 거. 이렇게 해서 다른 청소년들은 그 부모랑 자녀 역할을 하는 청소년들이 주고받는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도 감정이입을 해서 저 부모 입장에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또는 이 친구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해서 조금 이제 직접적인 이런 경험, 간접적인 경험, 이 2가지를 매칭을 해서 집단으로
이제 역할 연기를 해봄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관련이 되고요. 특히나 역할 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래 집단에서 네, 그들이 서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끔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게임이라든지 여러분들 게임 방법들은 굉장히 집단 활동할 때 많죠. 그래서 뭐 수련장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이제 관련 그 프로그램 통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 그러니까 청소년 집단끼리의 라포를 가장 빨리 형성할 수 있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게임 같은 방법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실제로 이제 직업 진로 뭐 이런 부분들, 네, 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뮬레이션 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업 체험 현장 이런 것들이 네, 최근에는 영상으로까지 제작되어서 시뮬레이션 그 직업 현장을 실제로 다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게임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공부하시기 전에 관련 키워드를 치면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법. 자, 뭔가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집단에서 청소년 집단이 이제 뭐 5명이다 한다면은 어떤 의견을 결정을 할 때 이 다른 친구들의 모든 의견을 들어주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다수의 의견들은 왜 그러한 친구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그럴까 한 번 더 들어보시되 의사결정 기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청소년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게끔 해서 네, 그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방법. 그래서 의사결정 기법까지 이렇게 다양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 하나씩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집단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기법에서 브레인스토밍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네,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집단에 소속된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 쭉 아이디어 목록을 네, 결정을 해서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네, 이 집단의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거기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표현하기. 자, 여기서 브레인스토밍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표현하기. 아무리 엉뚱한 대답, 이상한 대답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이상하고 다듬어지지 않거나 또는 갑자기 공상적인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네, 개의치 않고 마음에 떠오르는 어떠한 생각이라 하더라도 표현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아이디어를 친구가 냈다 하더라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평가죠. 아이디어를 내놓는 동안 어떠한 평가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역시도 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평가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아이디어의 양.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질보다는 여기서는 양이에요.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양적으로 많은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양이 많으면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질 높은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변경입니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듣고 생각을 없었던 친구가 이거를 약간 내가 변형시켜서 수정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네. 얼마든지 허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수정하거나 확대시키는 것이 이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네, 필립 66. 이것은 작은 그룹인 6명을 네, 집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6분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토론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장시간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6이 6명이 6분 정도. 그러면 개별 1인당 1분 정도 내가 거기 토론 발언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필립 66 토론 기법은 토론하는 집단이 토론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네, 좀 사전 지식이 없이 좀 잘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자 1분 정도의 시간을 주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이슈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토론의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이제 마무리 끝내는 시간은 무조건 좀 더 정해진 시간 안에 결론을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럼 약간 논쟁도 피할 수 있고요. 처음에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1분 정도의 내 시간은 주어지거나 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에 네, 주어진 시간 안에 이렇게 골고루 6명의 친구들이 골고루 얘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연기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타인의 역할을 한번 네, 플레이, 연기를 해봄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구성원들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돌아가면서 네, 이런 가상 상황에서 경험을 하게 하고, 자, 이게 롤플레이 역할 연기가 끝난 다음에는 서로 뭐 어땠는지, 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과 조금 더 일상 사회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적절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임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학습자, 청소년이 스스로 이제 관련된 지식, 기술을 얻도록 학습 행동에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네, 뭔가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위적인 문제, 사건, 상황, 주제와 유사한 환경을 시뮬레이션 장면에서 만들어서 직접 네, 경험하진 않지만 직접 경험한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법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어떻게든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 만장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타협해서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의견을 네, 나는 아니었는데 점차 줄여서 결국 하나의 안으로 결정할 때 의견을 합의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다수성 또는 과반수성으로 내가 결정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최소한만 연합을 해서 결정할 것인가. 또는 이제 마무리를 통해서 비활성화를 할 것인가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30분 동안 이제 수업 시간만큼 지금 청소년 지도 방법, 대상별 접근 방법으로 크게 2가지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또 아셔야 되고요. 그 상황, 청소년 대상에 따라서, 그다음 주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집단 구성 인원에 따라서 적절한 효율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네, 진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간단하게 받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자, 늦게 들어오신 분들 중간고사 성적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이의 신청하실 친구들은 그 기간 안에 네, 사이트를 통해서 이의 신청해 주시면 돼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차 수업은 영상과 네, 지금 오늘 수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0주차 영상도 조금 이번 주 안에 미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출석 체크는 이게 LMS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이 지금 거의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동으로 출석 처리를 네, 한 10분 안에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 교수님이 이제 문자 왔는데 수고하셨습니다. LMS 곧 극복, 그러니까 LMS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다니까 다른 수업들도 LMS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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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